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방금 마감한 글로벌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헝다그룹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FOMC는 상당히 허키시했는데 시장이 이벤트 해소로 반응을 해서 오르기는 했지만 나스닥 슈퍼지션을 치울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해외 시장에 제법 큰 변동성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지만 시장에는 늘 기회가 있으므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델타1과 함께 시장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엣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아시아 세션 이야기하기 전에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은 휴일이 엇갈리면서 시장 반응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중국은 월, 화를 놀았고 홍콩은 수요일 하루만 놀았죠. 중국이 월, 화 노는 동안 이 헝다그룹 이슈가 과격해지면서 월요일 오후에 심각한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인지라 홍콩 시장은 갭 상승이 나오면 또 얻어맞고 하는 식으로 본격적인 프리미엄 하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애당초 저는 이 헝다그룹은 문제가 아니고 시장 센티먼트의 악화가 걱정되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이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하락은 대충 멈췄다고 보지만 반등다운 반등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레벨업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중국이 추세적 반등은 최소 10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2일 수요일에 개장했던 대만 시장 상황입니다. 대만은 마이너스 2%대 급락이 나왔는데 시장 패턴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급락 조정장이죠. 대만 시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목요일 시가가 어느 가격에 반영될 것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만은 월요일과 화요일 놀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 하락부터 반영해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하락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새벽에 마감된 종가까지 가격을 시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그 기간에 마이너스 2%의 하락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시장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어제의 나스닥 1%대의 반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장의 시가는 마이너스 1% 내외가 이 페어밸류가 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한 3100포인트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옵션 가격 테이블에서 일단은 콜 420은 종가가 최소한 마이너스 30% 이상, 또 풋 392도 최소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난주 금요일 오버나잇 포지션이 승자는 양매도를 한 개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목요일 코스피 시장은 닥치고 콜매도, 특히 415 이상의 콜옵션 매도는 아주 올라올 때마다 열심히 매도해서 프리미엄 하락을 노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해지로 매수한 풋 405는 혹여라도 시세를 주면 아주 감사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5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정리할 생각이고요. 이벌물 급락은 저는 이 프리미엄을 다시 빼기 전에는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 초반에는 가벼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갭 다운이 나왔을 때 아주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진짜 반등은 아니고요. 그래서 콜 매도의 수량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혹여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해서 콜옵션이 플러스가 나서 출발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이게 웬 떡이냐고 감사하게 매도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흘간의 MSCI 사우스코리아 ETF인 EWY는 83달러에서 81.99달러 약 한 1.2% 하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가격을 시가에 반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독야청청입니다. 그런데 그 독야청청 뒤에는 2% 부족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가장 강하게 달렸던 스위스 증시가 이번 하락에 거의 반등을 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유로스탁스나 닥스 지수가 지난주 월요일이 급락을 화요일과 수요일 연속으로 강하게 반등을 해서 월요일이 시가선을 위로 돌파하여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레벨업이 된 채 덜 빠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미부터 살펴보죠.
스위스 증시는 이 8월까지 YTD 수익률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9월 둘째 주부터 급락이 시작돼서 레벨 다운을 해버렸고, 이는 유럽도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는 배경이 작용해서 닥치고 시장을 매수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스닥도 이 9월 둘째 주부터 하락이 시작돼서 레벨 다운이 시작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테이퍼링 이슈를 반영해서 레벨 다운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결론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FOMC 이벤트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이 시가선을 돌파해서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변동성도 월요일이 상승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이제 FOMC 이벤트가 마쳤으므로 미국의 변동성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급락만 아니라면 FOMC 이벤트를 노린 변동성 프리미엄은 소멸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의 변동성 변화를 살펴보면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하락을 할 것이고, 특히 유럽 변동성이 하락을 하면서 유럽 시장이 깔끔한 상승을 할 텐데, 저는 그보다는 반대로 유럽은 얼마 못 오르거나 유럽 마감 이후에 미국 시장이 재차 조정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세션에서 변동성이 얼마 죽질 않고 미국 본장 때 계속 빳빳하게 버티고 있다면, 이 FOMC 이벤트 자체는 해소됐지만 시장에는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시장의 조정은 이 계단식으로 점진적인 하락 조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포지션 매매하기는 어려운데 데이 매매로는 포지션 매매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데이 매매로 이익을 내기는 참 어려운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요컨대 유럽 증시가 종가까지 깔끔하게 1%대의 추가 상승을 한다면 변동성이 완전히 여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중간하게 반등을 하거나 유럽 마감 이후에 다시 밀린다면 글로벌 시장에 다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커머디티는 어제 플래티넘이 이틀 연속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틀간 10%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드 빼고는 이 커머디티들이 강세를 보인 배경은 월요일이 급락이 오버액션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상승이 미국 세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FOMC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시작해서 유럽 세션 초반에 상승이 다 나온 다음에 정작 미국 세션에서는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FOMC 이벤트는 골드를 포함해서 증시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나머지 산업재들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난번 산업재 하락이 중국발 리스크를 걱정한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매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휴일 마치고 돌아온 아시아 세션에서 산업재들이 견고하게 버틴다면 저는 시장의 센티먼트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본장 개장은 갭 상승 출발했으나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본장 개장은 갭 상승 출발했으나 또 나스닥에 엄청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장중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조정을 주고는 장중 눌림을 모두 극복하고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 고점권에서 다우 종목은 나름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일중 쌍봉을 만들면서 FOMC 성명문 발표 이전에 이미 눌리려 했어요. 성명문 발표 직후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는 기자회견 때 다시 밀려서 15,100선까지 조정을 주었으나 기자회견 마치고 다시 급등을 했죠. 그렇게 위아래 흔들기를 강하게 한 뒤 전일 대비 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웰 기자회견 내용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겠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발언은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포장을 잘 했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테이퍼링 11월,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하면 테이퍼링 마치고 나서 금리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이 테이퍼링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금리가 급등을 했죠.
자, 그런데 증시 흐름 자체를 그닥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빅테크 중심이 반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스닥이 반등은 그닥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개별 종목 이슈로 페이스북이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하락 추세가 심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빅테크에서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3% 넘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갭다운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로서의 빅테크의 지위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 이후로 더 이상 빅테크가 시장을 받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여요. 이거는 변동성 지수가 레벨업을 한 채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시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거냐라면 이번에 급락 조정이 나오면서 중요한 자리인 이 15,000선에서 나스닥이 바닥 지지기를 보였어요. 옵션 만기에 더해서 헝다그룹 이슈까지 더해져서 나스닥이 14,800짜리에서 바닥을 찍고 15,000선에서 위로 돌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어지려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럽 시장이 버티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 유럽이 추가로 1% 상승을 해서 이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을 모두 V형 반등으로 모두 되감게 되면 조정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 세션이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 숏포지션은 추가하는 것은 목요일과 금요일 장을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금융주가 강하게 튀고 또 기름 주식도 튀는 등 전통 산업 주식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것도 시장이 곱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반등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숏포지션을 추가할 때는 충분한 반등이 나오고 횡보기에 들어선 뒤에 추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숏포지션을 손절매야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걸 고민해보면 종가상으로 15,600선, 그러니까 이번 하락의 출발지였던 15,500선을 강하게 위로 돌파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주봉상으로 시가를 돌파하지 못했죠. 근데 거래일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틀 사이에 특별한 시장을 당길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 주 주봉에서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온다면 숏을 추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한 것은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짜볼게요. 우선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1% 내외의 갭다운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갭다운 이후의 옵션 시세입니다. 시가 갭다운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 이 콜옵션 가격이 생각보다 덜 빠지게 되면 이 콜 매도의 찬스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변동성이 얼마 살지 않았지만 해외 시장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사흘 동안 변동성이 피크를 찍고 내려온지라서 우리 시장도 일단은 변동성이 고점 확인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전장은 콜 매도로 대응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풋 405는 적절한 이익을 줄 경우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바뀐 것은 해외 시장이 변동성이 고점을 찍고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살리지 않으면서 기어 내려가는, 그러니까 풋옵션 시세가 없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 초반에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콜 매도를 쌓아가되 시간을 나누어서 이 9시 30분 이전이 콜 매도, 그리고 10시 30분 이전이 콜 매도, 그리고 그 이후의 구간에서 콜 매도, 마지막으로 2시 30분 이후의 콜 매도,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분할을 해서 포지션을 쌓고 405선에 도달하게 되면 신규 콜 매도는 늘리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곧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버스는 사실상 선물 매도와도 같죠. 그래서 이거는 시세를 곱게 주지 않을 망정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익절 자리에서 잘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내려가는 경로가 점진적인 하락이지 급락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커머디티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방향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커머디티는 포지션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 10년 국채 콜옵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가져갈 생각이고요. 또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요. 오지달러 숏해서 들고 갈 생각입니다. 긴 연휴인지라서 시장 적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냉정함 찾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